4.15 총선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김원희 예비 후보와 네.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원희 예비 후보를 네.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네. 지금 목포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목포에 새로운 변화를 성공으로 이끌 새롭고 유능한 젊은 그런 일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희는 7급 구청장 비서로 시작해 차관급 서울시 부시장에 오른 유일한 인물입니다. 중앙당, 국회, 청와대에서 일했고 교육부와 서울시에서 일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에서 일하는 동안 해결사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능력을 살려 새로운 목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목포 시민들은 김원희가 목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원희 바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원희를 통해 목포 승리를 이끌고 호남 승리를 견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호남 승리는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내는 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김원희 23년 동안 민주당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민주당 정권 재창출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 역할에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김원희의 목포 비전을 한 줄로 요약하면 동아시아, 유라시아 관문도시 목포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 동아시아, 유라시아 관문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저는 일단 세 가지를 크게 주장합니다. 첫째, 목포 역세권 개발과 원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목포역 재생을 통해서 원도심 대개조를 이루고 그걸 통해 목포역 상권 활성화와 원도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2025년까지 목포역을 지하화하고 그러면 이제 지상이 남대잖아요. 그래서 지하는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다 지하화되면서 남게 되는 6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지상이. 그 부지를 목포 시민들을 위한 유라시아 시민광장, 이런 민주광장 이런 곳들을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조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발점이라고 하는 상징성에 걸맞는 랜드마크를 목포 역사 이런 것을 목포의 랜드마크로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을 검토하고 있어요. 목포역 주변으로. 그리고 코레일에서는 목포역 부지를 시민들에게 환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임성역 재정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세워가고 있고 있죠. 이 세 계획이 지금 각기 따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주장하는 이 목포역 지하화 문제 그리고 지상을 유라시아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국비 사업으로 저는 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각기 따로 진행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각각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계획을 다 모아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자. 그래서 이게 수천억 정도 되거든요. 합하면. 그러면 뭔가 제대로 된 걸 해볼 수 있으니까 용역을 발주해 보자.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플랜 하에서 녹여가지고 종합 계획을 하나 세워보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계획이 이미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의선 지하화 사례가 있고요. 그 4,500억 정도가 국가 지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역 지하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 플랜을 하나 세우면 역세권, 이 원도심 대개조를 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그런 플랜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 유치 통한 목포형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두산에서는 해산풍력 사업을 자신들의 주력 사업으로 그룹 주력 사업으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이제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가장 잘 맞는 게 신안과 목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산의 계획을 우리 목포와 신안이 유치하면 어떠냐 이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아차가 최근에 1월에 그 사장하에 S 플랜이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계획에서 전기차 모빌리티 사업을 25년까지 29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거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전기차 라인이 기존의 디젤 엔진 그 라인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차 라인은 전혀 다른 생산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광주하고 가까운 목포로 우리가 유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땅이 있는 거 아니냐 목포에. 이런 계획들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 유치를 통한 목포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양질의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이 돌아오는 청년들이 오히려 목포로 오는 그런 목포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양산단 및 목포신항 일대가 국가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국가 시책과 맞물려서 목포신항에 신재생 에너지 부품 생산 단지를 만든다거나 해상 풍력을 지원하는 단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 이게 목포형 일자리 한 5천 개, 전남형 일자리 한 2만 개 정도를 저희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수소경제 아주 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목포 수소경제 로드맵과 연결시켜서 목포로 유치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포의 원도심을 근대역사문화 특구로 지정하면 어떨까?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이미 있잖아요. 제주특별법이라든가 뭐 대전의 역사문화 특구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문화 특구가 있죠 대전에.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목포를 근대역사문화 특구로 지정해서 정부 지원을 끌어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원도심 대개조 프로젝트하고 연동시켜서 원도심에 트램을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관광용이자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자 이런 걸로 트램을 한번 트램 설치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보면 어떨까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요리학교가 없어요. 저희 나라에. 그래서 국립 요리학교를 만들고 그걸 목포로 유치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맛의 도시 목포잖아요. 맛의 원류 목포니까 그런 것에 착안해서 국립 요리 학교를 목포로 유치하고 국제 요리 대회 같은 걸 유치하면 맛의 도시 목포를 좀 더 풍부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뭐랄까 일자리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지 않을까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목포는 19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는 근대 역사 문화의 보고죠. 사실 군산도 상당히 그런 근대 문화에서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 목포에 비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근대 역사 문화유산의 보고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거냐, 과거와 미래의 공존, 이걸 어떻게 이루어낼 거냐에 따라서 목포의 미래 먹거리가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3대 공약을 삼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목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과거의 영광, 3대항 6대 도시에 번창했던 그 도시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그 과거로의 뭐 일종의 르네상스, 과거로의 회귀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근대 역사 문화유산의 보고를 활용한 이 자산을 활용한 영광 부활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변화한 시대에 맞는 경제와 일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대기업의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기차 사업이라든가 풍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두산 그룹을 우리가 한번 목포 시민들이 설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고려 요인은 김종식 시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대 전략산업과의 연관이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운 비전과 그 지역 도시의 어떤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협력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세워놓은 좋은 계획을 중앙 정부의 지원을 따와서 정책과 예산을 따와서 그 일이 조속히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김종식 시장이 세운 3대 전략사업, 산업, 육성 계획 그것과 연계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관광산업,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산물 수출단지를 비롯한 수산물 산업, 세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잖아요. 지금 김종식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 공약에 그게 다 녹아 있어요. 그거를 지원하면서도 좀 더 국가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고민한 형태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의 경선 전략은 결국 민주당의 본선 승리를 어떻게 견인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즉 결국 본선 경쟁력, 확장력을 누가 보여주느냐의 싸움이겠죠. 저는 본선 승리를 위해서 필승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필승 구도. 무엇일까? 왜 우리 상대가 누구죠? 박지원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상대해서 우리가 필승할 수 있는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변화냐 정체냐, 혁신이냐 현상 유지냐, 새로움이냐 낡음이냐, 젊음이냐 연륜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도를 만들어내면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낼 수 있습니다. 새로움과 낡음, 변화와 정체, 혁신과 현상 유지. 이 구도를 결국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미 민심 속에 이 구도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확장력과 본선 경쟁력을 가진 새롭고 젊고 유능한 사람이 누구냐의 싸움. 그 사람을 우리 민주당의 후보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경선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희는 새롭고 젊고 유능합니다. 그리고 중앙당과 국회와 청와대를 거친 경력과 그 경력을 거치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인맥들이 지금 현직에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저하고 같이 20여 년 동안 동고동락한 형제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목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구도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김원희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릴 거고 경선에서 임하는 저의 기본 전략입니다. 뭐 부수적인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네, 더 말씀하세요. 네네네네. 결국은 이제 여기에 덧대어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한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런 경력을 쌓아왔는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저 김원희는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김근태 의장님,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역할을 했고 그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그런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우리 민주당 당선자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미 일을 해본 사람, 제가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 여러 가지 정부 현안을 다뤄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 번째, 새롭고 개혁적인 목포, 그리고 목포의 정치,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결국 정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시민 밀착형 정책으로 정책 선거를 주도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낭만항구 나오기 전에 아침에 청호시장을 들렸어요. 네. 제 아내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지지자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시장이. 뭐 손님들이 많이 안 온대요. 급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장을 봤어요. 20여 분 정도 같이 돌면서 이제 물건도 사드리고 막 지난번 뭐 메르스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너무 심하다는 분들의 얘기가 많았는데 저희 지지자들한테 계속 이걸 같이 하자, 장보기 운동을 같이 하자, 이런 걸 제안해 놓은 상태고요. 다섯 번째는 본선에서 이제 이건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높은 확장성과 경쟁력, 이거는 뭐 이미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브 타이틀까지 포함해서 메인은 역시 본선 경쟁력과 확장력, 그리고 새로움과 젊고 유능한 이런 것들로 한번 승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포는 민주당의 뿌리이자 원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정권 재창출,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당의 압승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목포 승리는 단순하게 목포 승리가 아니라 호남 승리를 견인할 것이고, 이 호남 승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디딤돌 역할을 할 거거든요. 결국은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의 목포 선거, 목포 승리,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포 한석은 그냥 한석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하면 서너 석에 버금가는 곳이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우리의 상대가 박지원 대표님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구단 박지원 대표님이니까 더더욱 그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서울시 정무부시장 다시 말이 얽히네요. 네. 다시라는 말도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나가니까요. 예, 네. 예. 뭐 다시 하는 거 보니 다시 하면 예, 되는 거죠. 예. 예.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정치 신인 김원희와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치구단 박지원 대표의 대결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박지원 의원님과 승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김원희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민주당은 목포에서 시작됐습니다. 목포는 민주당의 원류이고 고향이고 심장이죠.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성공과 개혁 완수를 위해 그 대장정에 목포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포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이 변화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김원희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중재자였고 해결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왔습니다. 서울시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였던 청년수당, 그다음에 지역상생 정책, 그리고 지방 청년들을 위한 지방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위한 그런 정책, 그다음에 지방 기업들이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할 때의 고용 지원 문제, 그다음에 무상보육, 뭐 이런 주요한 지금 현재 그런 정책 중에 상당수는 중앙 정부에 정책화돼 있는 건데요. 그런 정책을 실행해 올 때 김원희는 잘 정리해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버스 파업이라든가 지하철 파업이 있을 경우에 피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서 파업을 종결시키고 파업을 없게 만든 해결사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 저의 경력과 능력이 목포의 긍정적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김원희가 온다는 것은 새로운 청사진, 목포의 청사진이 온다는 것이고 사람과 예산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중앙당과 국회, 청와대, 교육부, 서울시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그 23년 동안 만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과 동료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습니다. 제 나이 53살, 한참 일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도 다, 제 동료들도 50대 초반 중반에 한참 일하고 있는,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앙당에 있는 저의 친구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수석으로 일하고 있는 저의 선배들과 동료들, 그리고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저의 후배들, 그리고 여전히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저의 후배들. 이런 결국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결정하냐? 결국 국회와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결정합니다. 이곳에 김원희의 사람들이 현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한다면 목포의 변화 발전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김원희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현실 정치를 배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필독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옥중서신, 그거 저희 고등학교 때 안 읽으면은 대화에 못 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현실 정치를 배웠습니다. 김근태 의장으로부터 따뜻한 시장 경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경청과 참여, 협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로부터 중앙정부가 어떻게 일을 꾸려나가는지를 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기여했던 김원희, 저 김원희가 목포의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목포의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성공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김원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종호 후보께서 단계적 통합을 실천하시고 계셨었죠. 목포와 신안이 통합을 먼저 하고 나중에 무안까지 끌어들이자 이런 구도였는데, 저는 무안 신안 목포와 무안 신안 영암 이런 서남권의 통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입니다. 원칙적으로 찬성이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도 행정기관의 통합,
대통합은 중앙 정부의 중심 기조입니다. 그래서 창원이나 창원 마산이 통합됐을 때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을 해줬죠. 예산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또 여수 여천 뭐 이런 데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방 도시가 살기 위한 상생하기 위한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 그런 전략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그 동의 과정에 주민과 시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이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통합의 주체와 중심이 일부 지도자나 일부가 아니라 시민들이어야 되고 그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공약 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시민 공동 추진위원회 같은 대토론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민 주도회.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신안의 이야기, 무안의 이야기, 목포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통합이 진정한 통합인지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실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무리하게 준비 없이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사례들이 또 몇 번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 통합의 원칙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는 그 과정을 저는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포 사람입니다. 저는 목포 사람이고요. 목포를 위해서 일하고 목포 시민과 함께 뛸 목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과의 인연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분 덕분에 많은 일을 배웠습니다. 목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질과 경험, 능력 많은 걸 서울시에서 배웠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김대중 사람이고 김근태 사람이고 문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누구라기보다는 저는 목포 사람이고 싶고 김원희이고 싶습니다. 저는 전국에는 목포라고 하는 곳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크든 작든 전국이든 지방이든 어디든 그것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가 모시던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죠. 결국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이낙연 사람이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정치적 품격을 높이셨잖아요. 이낙연 예. 총리가. 그런 측면에서 그 말의 품격, 그 정치의 어떤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분으로서 요즘 제가 그분 연설문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연설 문집을.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그분은 이낙연 총리님은 정말 내공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농축돼서 한마디 나오는 거잖아요. 특히나 총리 시절에 대정부 질문에서 하는 발언 하나는 정말로 각고의 심사숙고 끝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배워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낙연 사람이기도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는 목포 사람 김원희가 되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민주당 경선이 뜨겁습니다. 이런 뜨거운 경선일수록 좋은 후보자를 가려낼 수 있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겠지요. 저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에서 보다 좋은 후보 가려주시기 바라고 그 가려진 후보가 김원희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원희를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